밤사이 경남 남해안에 1시간에 100mm가 넘는 재난성 집중호우가 집중이 됐습니다. 특히 경남 거제에는 지금까지 800mm가 넘는 폭우가 기록됐는데요. 아직도 비가 그치지 않아 비상입니다. 정혜윤 기상재난 전문기자와 함께 이번 호우의 원인과 전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비가 많이 내릴 거라고 예보는 됐지만 네. 그 이상으로 정말 극심한 호우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곳이 이미 앞서 저희가 보도드렸지만 경남 거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는 어제와 오늘 이틀 사이에 무려 800mm 이상의 기록적인 호우가 쏟아진 상황입니다. 이 800mm라고 하면 앞서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장마철 강우량이 한 300mm 정도거든요. 한 달 강우량이. 그런데 이 하루에 지금 밤 사이에 800mm 이상의 비가 내렸기 때문에 장마철 강수량의 2배 이상이 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통영 지역에 지금 600mm 이상, 부산에도 400mm 이상의 비가 집중됐고요. 보시는 것처럼 다른 남해안 지역으로도 2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린 상황입니다. 네, 영남 지역, 이 단비가 절실한 지역이었는데 특히 네네. 이 지역에서 피해가 컸습니다. 이 산사태와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컸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전체적인 강수량도 많지만 1시간에 내리는 그런 집중호우가 더 강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남 지역으로 이 호우가 집중이 되는데요. 지난 밤사이 거제 지역으로는 이 1시간 사이에 12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졌고요. 이 재난성 호우 긴급 문자가 발송이 됐습니다. 또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도 1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이 통영 지역에도 지금 보시면 71mm가량의 극한 호우가 기록된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거제 1시간 동안 내린 비의 양, 그러니까 한 124mm 정도인데요. 이 값은 이 거제 지역의 관측 사상 54년 만에 가장 강력한 이 8월 폭우로 기록된 상황입니다. 보통 산림청에서 이 산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강수를 시간당 30mm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번 연휴 동안 이어진 극한 호우 기준은 이미 이 그 산사태를 발생할 수 있는 기준에 무척 웃도는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더 크게 발생한 거고요. 산림청에서 이런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으로 시간당 30mm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하루 강수량은 100mm 이상, 그리고 연속 강수량은 200mm 이상일 때 이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이 분석 자료를 보면요. 시간당 30mm의 비의 경우는 과거 90년대 연평균 32일이었는데 최근 2000년대 이후 들어서는 42.8일 정도로 10일가량 늘어난 걸로 분석이 됐고, 또 하루에 말씀드린 이 100mm 이상의 강우도 과거의 연평균 19.3일에서 최근에는 24일 정도로 한 5일가량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비의 특징을 본다면 시간당 80mm 이상인 상황이 1시간만 집중이 돼도 큰 피해가 나는데 이런 비가 2시간 연속 아니면 3시간가량 이어진 곳이 많았기 때문에 더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극한 호우 발생 빈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네네. 이번에 유난히 강한 비가 남해안 지역에 집중된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에 좀 강한 호우를 몰고 왔던 비구름 자체가 지난 중국에 큰 피해를 준 뒤에 약화한 13호 태풍 돌핀입니다. 이 돌핀의 잔해가 우리나라로 온대 저기압 형태로 유입이 됐고요. 약해졌지만 저기압 중에서는 가장 강한 수준이기 때문에 비구름 피해가 컸고, 그리고 열대 수증기를 가득 안고 유입이 되면서 북상하기 전부터 강한 비를 뿌린 곳이 많았습니다. 특히 강력한 하층 제트 탓에 좁은 지역에 강력한 이 바람길이 열린 것이 원인이었는데요. 잠시 화면 보실까요? 네, 이게 지금 제보 화면인 것 같고요. 네, 원인을 좀 알려주는 그래픽입니다. 이 남해안 쪽으로 지금 남해상에서 계속해서 수증기가 유입되는 게 보이시죠? 이 서쪽으로는 저기압이 유입이 됐고 동쪽으로는 고기압이 위치한 상황에서 그 사이로 강력한 이 비구름의 통로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연휴 기간 이 밤 시계 방향으로 도는 저기압과 또 고기압이 또 시계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이 바람 자체가 남쪽에서부터 수증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던 겁니다. 이 하층 제트가 강력하게 좀 유입이 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바람의 통로가 15일에는 전남 남해안에서 지난 밤 사이에는 경남 해안 쪽으로 이 동쪽으로 좀 옮겨온 상황이었습니다. 네, 또 이번 호우로 이제 밤사이 긴급 호우 재난 문자에 또 재난성 호우 긴급 문자도 발송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먼저 16일과 17일 사이를 좀 보실까요? 네, 화면 보시죠.
네, 기상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화면이고요. 지금 보시면 오른쪽으로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 경남 남해안 그리고 전남 해안 그리고 제주도 동부 쪽으로 밤 사이에 긴급 호우 재난 문자 또는 재난성 호우 문자가 발송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거제와 부산, 통영 등에서 재난성 호우 문자가 발송이 됐는데 지금 보시면 1시간 강수량은 80mm를 넘고 있죠. 그런데 3시간 강수량이 지금 보시면 200mm에 달합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강력한 비구름이 1시간이 아닌 2시간에서 3시간만 동안 집중이 됐기 때문에 더 거제 지역과 부산 지역, 그리고 경남 해안 지역으로 많은 피해가 난 겁니다.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의 경우는 지난 이 제헌절 연휴 대구에 발송이 됐고요. 그리고 이번이 그 이후로 처음입니다. 이 제도 같은 경우는 극한호우에 대한 대비를 좀 기상청에서 강화하기 위해서 올해 여름부터 실시간으로 관측한 뒤에 직접 발송하는 제도입니다. 재난성 호우 문자의 경우는 시간당 10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쏟아지거나 또 시간당 85mm이면서 15분 강수량이 25mm일 때, 그럼 이제 1시간으로 가면 100mm에 가까워지겠죠. 이럴 때 이 발송이 됩니다. 네. 지금 이번에 산사태 피해가 많았는데 그동안 가뭄이 심했던 이유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경남 지역으로 지금 이제 피해가 집중이 됐잖아요. 이 지역은 최근 최저 강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대 최저 수준이었고요. 극한 가뭄이 또 나타난 지역이 많았고 또 일부 지역은 올 여름에 산불 피해도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지반 자체가 약화한 상태이기 때문에 흙을 지탱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서 적은 비에도 산사태와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산사태 전조 증상이나 이제 대피 방법이 있을까요? 네, 우선 이 바람이 없는데 이제 나무가 흔들리거나 그리고 산에서 땅 울림이 들리거나 이런 징조가 있으면 일단 산사태를 좀 의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상특보나 그리고 산사태특보가 또 지금 내려지게 되는데요. 이런 특보가 발령이 된다면 이 산 아래 계곡 주민들은 즉시 이 가스와 이 전기를 좀 차단해 주시고 지정된 학교나 마을회관으로 지자체 안내에 따라서 대피를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이 산사태 주의보와 경보 이 사이에 추가로 발령되는 예비경보 제도가 있습니다. 이 산림청이 이 1시간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인데 이 제도는 반드시 이 산사태 예비 경보를 받는 지역에서는 반드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하시고 골든타임을 확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남해안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는데 아직 그친 게 아닙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비가 내리는 겁니까? 앞으로 지금 예상 강수량은 최대 한 80mm 정도로 예고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들어오기 전에 현황을 좀 봤는데 밤 사이에 100mm 가까이 내렸잖아요. 지금 한 30mm, 40mm 정도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앞서 제가 그 원인을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이 강수 지역, 그러니까 하층제트가 강하게 유입되는 지역이 이미 경남 해안 쪽으로 동쪽으로 많이 이동을 한 상황입니다. 15일부터 오늘까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 위치가 점점 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비가 조금 더 내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부산 등 경남 해안 지역에서는 조금 더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최근 또 한반도 주변 기압계가 무척 불안정해졌다고 하는데 네네. 어떤 상황입니까? 우선 이제 앞서 보셨지만 우리나라 주변으로 이 태풍이 직접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중국으로 하나 갔고요. 또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 동해안 쪽으로 동해 쪽으로 빠져나왔거든요. 이렇게 태풍이 해상에서 연이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반도 남쪽 먼 해상의 수온이 평년보다 좀 높은 29도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이 뜨거운 바다가 거대한 열대 저기압의 공장이 된 상황입니다. 때문에 먼 남쪽 열대 해상에서부터 태풍이나 또 열대 저압부가 지금 연이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태풍 상황을 좀 보시면 중국으로 상륙해서 소멸했던 13호 태풍이 우선 있었고요. 돌핀, 그리고 일본을 관통한 뒤에 약화했던 15호 태풍 차노미 또 있었습니다. 이어서 지금 16호, 17호가 이어서 발생을 했는데 다 올라오지 못하고 해상에서 생을 마감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최근 연이어서 발생한 다발성의 태풍들이 한반도 주변 기압계를 지금 심하게 흔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 태풍이 퍼올린 그 막대한 양의 열대 수증기가 아까 보셨지만 우리나라 쪽으로 계속 유입이 되고 있잖아요. 이 열대 수증기하고 북쪽의 차가운 공기랑 부딪히면서 한반도 상공으로 거대한 대기 불안정의 통로가 형성된 겁니다. 자, 이 같은 불안정이 지금 저기압이 완전히 빠져나간 뒤에 다시 태풍이 이제 그 잔재가 빠져나가면 한반도 주변 기압계가 다시 재정비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예전의 여름철 기압계로 돌아갈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흘 연휴가 오늘 끝나는데 연휴 뒤 앞으로 날씨는 어떻게 전망됩니까? 네, 당분간은 이제 연휴 뒤에는 비가 그친 뒤에 다시 더위와 좀 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걸로 보입니다. 네, 우선 비에 좀 대비를 좀 해주셔야겠고 비구름이 지난 뒤에도 지금 33도 안팎의 기온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폭염주의보가 이제 곳곳으로 또 확대할 거고요. 밤사이 열대야도 아직 끝난 게 아니라 25도 안팎에다가 체감 온도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어서 열대야 수준의 밤 더위가 이번 연휴 끝난 뒤에도 한 일주일 정도 더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연휴 뒤에는 또 이제 복구 작업을 하실 때 이 폭염이 또 장애가 될 수 있거든요. 이에 대한 대비도 함께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혜윤 기상재난 전문기자와 날씨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